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위기 속의 기회를 잡은 삼성전자 과연 이란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HBM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어떤 점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뉴스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살펴보고 차트,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예측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HBM이 판 뒤집었다. 삼성 33년 D램 절대강자 자리가 흔들렸다라고 해서 최근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하이닉스 1분기 D램 글로벌 점유율 1위 되면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부진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격변하면서 삼성전자가 D램 매출액도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보시면 거기에다가 베트남 국민기업 삼성전자 1분기 실적 39% 급감, 2016년 이후 최저, 이런 뉴스도 떴죠. 예,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자, 이대로는 안 된다. 이재용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이제 파격 행보를 시작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했다. 보시면 각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배경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로봇, 모바일 디자인 부분에 포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플, 지멘스, 메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기업 출신들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조지아 공대 박사 출신의 최재인 전 애플 디렉터를 MX 사업부 부사장으로 영입했고요. 지멘스 헬스 시니어스에서 연구를 이끈 문성만 상무, 그리고 GM사나 자율주행 부분에서 활동한 윤승국 상무도 각각 기획팀과 로봇 센터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에서는 펩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사장급 CDO로, 유통 부분에 타메일피거 북미 대표 출신의 소피아 황 부사장을 전진 배치했다. 그래서 삼성다움을 복원하고 기술 초격차를 강조해서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된다라고 밝혀서 이례적인 속도로 인재 부강에 나서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글로벌 인재 대거 영입, 애플, 지멘스, GM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방금 보셨던 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도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올 연말에 HBM4 양산 올인 뒤에 뒤처진 HBM 판세 뒤집기 성공할까라고 해서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5세대 HBM3의 엔비디아 인증을 확보해도 공급량을 제한적일 수 있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점차 AI 칩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HBM4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송명석 IM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시나노 공정은 많은 스텝과 낮은 난이도로 새로운 버전으로 재개발돼 6월까지 40% 수요를 달성하고 양산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삼성전자가 1시나노 기술로 만드는 HBM4가 성공한다면 회사의 메모리 반도체 위기론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한 단계 낮은 1B 공정으로 HBM4를 제작하고 있어 그동안 뒤처졌던 HBM 시장에서 기술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D램 공정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4에서 기술 격차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에 이걸 공급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그런 유통망의 재편을 이루어내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겨낼 것이다라는 거를 과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또 다른 뉴스 보시면 삼성전자 OLED TV가 엔비디아 G싱크 호환 인증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AI만 하는 것은 아니죠. 게임 관련해서 그래픽 카드 통해서 게임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진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포지션 중에서 일단은 게임 쪽에서도 OLED TV가 엔비디아 G싱크 호환 인증을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거 어떻게 한번 타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DI의 유증에 3조 2천억 지분 희석 최소한다. 근데 유증이라는 거 여러분 유증 뭐로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을 모르실 여러분을 위해서 유상증자 뭘까요? 자, 유상증자 보시면 대내적인 목적으로는 설비나 자금을 조달하고 운전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 상환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권 확보.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 한 가지 목적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외적인 목적은 자본 대응에 의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그렇죠? 공신력을 제고하면 이 회사 좀 안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외부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 분산과 유통 주식 수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 거래의 유도라는 목적도 있다라는 것. 유상 증자,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데 증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상 돈을 내서 사는 걸로 해서 증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 SDI 유증에 3조 2천억을 지분 희석 최소를 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유증에 삼성전자가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가 삼성 SDI.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그쵸? 삼성전자는 최대 규모 초과 청약을 진행해 삼성 SDI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지분율은 19.58%에서 유상증자율 19.54로 지분율이 좀 낮아질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SDI 유증에도 참여를 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 유증에 3,200억 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의 이런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도 삼성 SDI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포석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내부적인 계열사들끼리도 협업 시너지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 삼성전자 차트,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지 그런 것,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일단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이게 빠져나가는 수급을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메꿔주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서도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과거 차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 3년 동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었습니다. 차트 기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자리를 만지고 다지면서 이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요 자리를 계속 유지해 주다가 다시 한번 점프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요 자리 2022년에서 23년 1년 동안 요 자리를 유지하다가 또 점프를 했었고요. 다시 지금 주가가 내려서 이 자리를 현재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이 요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 볼린저 밴드 매매법 중에 호리병 매매라는 거 혹시 아세요? 호리병 매매? 이렇게 이 호리병처럼 지금 이 모양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제가 검정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호리병 같이 이런 느낌이 주는 거죠. 호리병 입구죠. 호리병 입구에서 자리를 만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오른다. 보시면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보시면 보시죠. 여기 호리병 입구를 만들었죠. 호리병 입구를 만들더니 튀어올랐죠. 그 다음에도 보면 조금 모양이 안 이쁜 호리병이긴 하지만 호리병 입구 모양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자 병목이 좁아지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 안 있다 튀어올랐죠. 이런 과거들의 차트 패턴을 여러분께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아주 크게 호리병 입구 패턴을 만들고 있고 이 병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삼성전자가 7만 전자 혹은 8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다시 다다를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업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도 있죠. 그리고 TV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전장 사업도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AI에도 들어가요. 여러 가지 특히 AI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정말 많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덩치가 큰 종목들은 주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앞으로 로봇, AI, 미래 먹거리에 삼성전자가 없으면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HBM4라든지 다른 사업부들의 혁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폰의 이런 흥행 성공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 삼성전자 머지않아 7만 전자 혹은 8만 전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잘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억 특급 오늘 삼성전자 관련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삼성전자 차트라든지 혹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알고 계시고 싶으시다는 점이 있으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과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100억 특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